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사임당의 당당 한자입니다. 오늘은 선비사와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한자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선비가 갓이라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의 아랫부분이 이렇게 길지요. 갓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선비의 어깨를 함께 그려줍니다. 이 모습을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비가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고 선비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비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한자이고요. 흑토라고 합니다. 선비사는 이 윗부분이 이렇게 길고요. 흑토는 아랫부분이 이렇게 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선비사는 변호사라고 할 때, 박사라고 할 때 사용되는 한자입니다. 당당한자 19화에서 사람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사람인은 다른 한자랑 합쳐질 때는 그 모습을 살짝 바꾸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사람인이고 이 모습도 사람인인 걸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사람인과 선비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모습이 합쳐지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비인 사람이라는 한자이지요. 선비는 자신의 뜻과 포부를 알아주는 사람을 섬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이고 섬길사라고 합니다. 봉사활동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사가 섬길사입니다. 당당한자 3화에서 마음심에 대해서 공부했었지요. 마음심입니다. 이번에는 마음심과 선비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인데요. 선비의 마음이라는 한자이지요. 선비가 품고 있는 마음,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뜻지라는 한자입니다. 어떤 일을 이뤄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의지라고 하지요. 뜻이나 목적이 같을 때 동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지가 뜻지입니다. 당당한자 20화에서 말씀언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말을 할 때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이고요. 이 모습을 가로로 바꿔주고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말을 하는 모습이고 말씀언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말씀언과 뜻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말씀언과 뜻지가 합쳐지면 이런 모습입니다. 선비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않고 글로도 기록을 해둡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 기록할 지입니다. 잡지라고 할 때, 학술지라고 할 때 사용하는 지가 기록할 지입니다. 이번에 배워볼 한자는 선비사와 입구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모습이 합쳐지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비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학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비가 해주시는 말씀은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이고 좋다라는 의미의 길할 길이라는 한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길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징조를 길조라고 합니다. 재수나 운수가 좋지 않을 때 불길하다고 하지요. 이럴 때 사용하는 길이 길할 기입니다. 당당한자 11화에서 실의 모습을 본다 만든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11화도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당한자는 순서대로 보시는 것이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타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간단히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의 모습을 본다고 실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사와 길할 길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한자입니다. 이 두 모습을 합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실사와 길할 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한자는 맺을결이라는 한자입니다. 길할 길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혼식을 할 때는 좋은 날을 받습니다. 좋은 날을 선택해서 청실과 홍실을 주며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좋은 날 실을 주고 인연을 맺는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한자 맺을결입니다. 결혼한다고 할 때, 연결한다 라고 할 때, 결합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결이 맺을결입니다. 오늘은 선비사와 연계된 한자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한자입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만나요.